이번에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 저건 녹음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되는데. 그래서 일렬로 세우는 거고. 세우는 경우의 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얘는 활용도가 되게 높아. 문제 속에 뭐 중간 계산 과정에도 얘를 넣을 수도 있고. 알았어? 나중에 이거는 저 고등학교 가서 퍼뮤테이션 그래가지고 순열 이걸 배울 거거든. 퍼뮤테이션 이거 배울 때 또 다시 연결이 되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얘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곱의 법칙, 알았어? 곱의 법칙으로 얘를 설명도 가능해. 어차피 곱의 법칙으로 설명할 거야. 근데 말을 잘 봐야 돼. 일렬로 세운다. 그럼 뭐 이거 앞에서부터 쭉 뒤로 뭐 학교 운동장소에 할때 너 운동장소에 없지? 있어요. 이 정도 있나? 그 선생님이 여기 교당 있고 아니면 뭐 교장 선생님이 교당 있고 너는 여기 앞 교당 밑에 서서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늘려서 쓰는 경우도 되고, 일렬로 쓰는 거 알았어? 그럼 일렬로 쓸 때 이거는 제일 앞에 서는 거와 제일 뒤에 서는 거 구분이 있지. 마찬가지 좌우로 이렇게 늘려서 일 때도 구분이 있거든. 그래서 얘는 그래서 n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래서 수학은 이거 증명을 할 때 고등학교 가면 이제 증명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배우는데, 지금 중학교에서는 그냥 계산 결과를 이런 식으로 그냥 끼워 맞추기 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 알았어. 이거는 자릿수, 뒤에 이제 좀 이따가 자연수, 개수 배울 건데, 그거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어. 그래서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 그럼 뭐 이게 빨리 안 되면 3명을 일단 A, B, C라는 3명의 학생을 일렬로 한번 세워보자. 그러면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가로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데, 뭐 가로로 세워도 세울 수 있는 것도 같은 결과니까 가로로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보는 화면에서 보는 게 왼쪽에 여기에 올 수 있는 학생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올 수 있는 학생은 맨 앞에 A가 왔을 때는 그 다음 가운데는 B 학생 아니면 C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B가 온 다음에는 당연히 C가 와야 되고 C 다음에는 B, 그 다음에 B가 오는 경우에는 A, C 학생이 가운데 올 수 있고, 가운데 A 학생이 오면 맨 끝에 C, 그 다음은 C가 오면 맨 끝에 A, 그 다음은 C 학생이 오면 가운데에는 A, B 학생이 올 수 있고, 가운데 A 학생이 오는 경우는 B, B 학생이 오는 경우는 A. 이렇게 그리는 거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이걸 뭐라 그래? 나무 가지 모양이라고 해서 수형도라고 하지. 그림 놓자. 알았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놨을 때, 그럼 이거를 도대체 계산식을 어떻게 세우면 좀 더 편리하게 할 거냐. 그럼 여기 잘 보면 맨 앞에 오는 거는 이 전체의 개수만큼. 그래서 3개. 그 다음 그게 정해진 다음에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2가지. 그 다음 앞에 3가지, 2가지 정해지면 나머지 1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3, 2, 1을 곱하면 6이 되듯이 여기에 가지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6가지와 같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공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n 곱하기 여기 3 다음에 1 줄어들었죠. 그래서 n-1 곱하기 그 다음 또 n-1에서 1 줄어드니까 n-2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계속 곱해서 얼마까지? 2, 1까지. 그리고 이거 아마 이 가운데 반복되는 거 이거 선생님이 알기로는 원래부터 이 기호가 요 아래쪽에 이렇게 쓰는 걸로 바뀌었지 싶다. 이 가운데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모르겠어. 이거 다시 한번 찾아봐봤어.
알겠나? 여기는 지금 이제 인터넷 IT 쪽에 보면 이 기호를 쓰기가 되게 힘들거든. 뭐 한글 같은 경우는 이런 기호가 문자표에 있는데 우리 자판에는 이 가운데 점을 찍는 게 없고 별밖에 없어. 근데 심표는 있다고 해요. 그 심표 그냥 3개 찍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알았어. 마침표 심표 찍는 것도 다 바뀌었어. 문구만 바뀌었어. 알았어. 그 다음은 n명을 다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이 n명 중에서 특정한 인원만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n명 중에서 몇 명? 2명을 뽑아. 또 늘어졌죠. 일렬로 세우는 거. 지금 여기에 설명할 것 3가지를 자연수에도 적용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했든 뭐 이렇게 몇 명 중에 몇 명을 보는데, 지금 중학교는 선생님 생각에 n명 중에 2명, 뭐 10명 중에 2명, 4명 중에 2명, 3명 중에 2명,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고. 그래서 2명을 뽑기 때문에 굳이 공식은 알 필요 없는데, 공식을 알면 많이 편리해지는 것 뿐이 알았어.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또 그래서 여기서 연결해보면 여기 보면 3, 이 3명을 다 놔야 됐잖아. 일렬로 세웠잖아. 이 3명 중에 2명만 일렬로 세운다고 해봐. 그럼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맞지? 그 다음에 이 2번째 올 수 있는 게 2가지지. 그래서 3하고 2만 곱해도 돼. 알았어? 근데 이거 지금 같은데, 당연히 마지막에 1명밖에 없으니까 이건 같은 거고. 만약 여기 4명이면 4와 3만 곱해지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여기도 n명 중에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n명 다. 그 다음 1명이 제외됐으니까 나머지 n-1명이 그 다음에 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가질 수가 있어. 알았어? 그리고 여기에 잘 이해를 해. 일렬로 세운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또 개념 중에 그냥 2명을 그냥 뽑기만 하는 거. 알았어? 그 스님 고등학교 그 강의하는 거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거기에는 이 지금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와 알았어? 그냥 뽑는 경우의 차이점을 설명도 해놨어. 나중에 또 설명해 줄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n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2개를 곱하는 게 아니고 n 곱하기 n-1에서 또 n1 줄어든 n-2까지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거 선행했는 학생들 유리하지 않게 학교 시험 문제 낸다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내용에서 n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배우면 마찬가지 이런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선생님이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MP2의 계산법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MP3의 계산법이고, 우리가 이 기호를 배울 수 있다는 것, 기호를 배워서 외울 수 있다는 것은 나머지 또 부수적으로 어떤 펼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크거든. 그래서 이렇게 선행을 하는 애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이거 선행했는 학생들이 유리하지 않게 하려면 출제를 안 해야 돼. 아니면 진짜 이렇게 적어봐도 다 찾을 수 있을 정도의 개수로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였어.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거 가지고 자연수 개수도 그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대표를 뽑는 것도 설명을 할 거야. 알겠어?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이따가 이제 뭐까지 했는데, 이어 타이어 세우는 경우의 수도 해야 돼. 알았어?
먹고 다시 또 생각나요.